조주빈과 손석희 그리고 김웅 기자. 지금 산 넘어 산이고요. 가관입니다. 그런데 김웅 기자라고 아시잖아요. 김웅 기자가 조주빈이 잡힌 것은 내가 한 역할이 크다. 이렇게 말해서 무슨 말일까 하면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김웅 기자 얘기에 앞서 가장 상식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협박을 받거나 알 수 없는 존재에게 두려움을 느끼면은, 위협을 당하면은 어떻게 하시나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 경찰에 신고,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손석희는요, 예전에 변희재를 본인을 협박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2년형을 구형을 받게 했던 사람이에요. 1년 동안 감옥에 넣어놨던 사람이죠. 그런데 손석희가 대적하기에 변희재보다 훨씬 파일이 작은 조주빈이 두려워서 경찰에 고발을 못했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석희가 지금 계속 해명이라고 한 개 내놓고 또 한 개 내놓고 이랬는데, 해명을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그런 지금 말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손석희 사장이요, 이제 난데없이 삼성을 또 끌어들이고 있어요. 김웅 배우 후에 삼성이 있다, 이렇게 조주빈이 말을 해가지고 무서워서 신고를 못했다는 거예요.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인 손석희는 자신하고 이제 분쟁 중인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의 배우에 삼성이 있다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말을 믿고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28일 날 했다죠. 손 사장은요, 일부 기자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요, JTBC 기자들이 손석희 사장에게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요구를 한 거죠. 아니, 해명이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고 이게 불충분하다. 그러니 제대로 된 해명을 해달라. 이랬더니 기자들 중에서 기수가 높은 그 기자들이 이제 손석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해명을 하면 할수록 정말 이상해서 그래도 한번 뭐 해명을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죠. 조주빈으로부터 테러 위협을 받으면서도 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조 씨의 금품 요구에 응했냐고 이제 기자들이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는, 조 씨가 김 씨와의 친분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면서 김웅 뒤에 삼성이 있다는 식의 위협을 했고, 이를 믿고 나니 조 씨를 신고해야 한다는 판단이 잘 서지 않았다.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우유부단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슨 사장이야. 이거는 그냥 일반인 저도 이런 거는 좀 안 믿고, 오히려 이럴수록 더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굳힐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이 어떤 세상이에요. 경찰이 누구 편이에요? 경찰이 당연히 손석희에게 유리하게, 손석희에게 100% 신뢰감을 주면서 발벗고 도왔을 텐데 무슨 도렴이 있었다는 건지. 그리고 삼성이 지금 정부에서 삼성을 뭐 옹호하고 나서나요? 재벌가 대기업들을 지금 못 죽여서 못 잡아서 안달인데, 오히려 이런 일이 있을 때 경찰이나 정부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밀어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한다는 게 정말 이상합니다. 앞서 손 사장은요, 지난 25일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혐의로 경찰에 송치되는 조 씨가 손 사장과 김웅 기자의 이제 이름을 언급하자 회사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때 손 사장은 조 씨가 자신과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해달라는 김 씨의 사주를 받은 흥신소 사장인 양 접근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때는 그러더니 지금 3일 후인 28일에는 삼성이 김웅 뒤에 있다. 이래서 내가 판단이 안 섰다.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어서 이제 손 사장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한창이었을 때 삼성이 자신의 교수 재직 시절에 비슷한 의혹이 뒷조사를 한 적이 있고, 네, 그럼 미투에도 연결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최근엔 자택 근처에 낯선 남자가 침입하는 등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점도 덧붙였다고 해요. 정말 미스테리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계속 미스테리예요. 자, 이제 다시 김훈 기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훈 기자는 그간 조주빈과 손석희 사건 관련해서 언론의 많은 추측성 보도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받아왔었죠. 이에 김훈 기자는 많은 고심 끝에 오늘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사건의 내막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동안에 그 주차장 사건이며 뭐 여러 가지 CCTV 문제 이런 게 잠깐 나오다가 다시 잠잠해진 걸로 아는데 그 이후에 김훈 기자는 아마 혼자서 여러 가지를 감당해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경찰에 고소를 당해가지고 기소까지 당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김훈 기자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우선 사실관계부터 밝히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사건은 2019년 12월 27일 날 발생을 하였으며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은 2020년 1월 21일 군포경찰서에 우선 전화로 피해 사실을 알린 후에 방문해서 그 다음에 서면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사건 발생일과 경찰에 신고한 그 날짜와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 사이가 이제 일부 그 네티즌이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거 가지고 뭐 음해를 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고 김훈 기자는 그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다. 거기에는 사연이 있었는데요. 그 신고가 늦어진 이유는 그자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자는 손석희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자와 얽힌 일로 이제 기소가 되어가지고 좀 전에 말했듯이요. 재판을 준비 중이면은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변호인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한 가지 일에만 집중을 해야지 전선을 확대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말하자면 조주빈에게 사기 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수습하는 것조차 이제 버거웠다고 해요. 경제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신고가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고요. 고심 끝에 조주빈의 행태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서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기로 결심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훈 기자는 이렇게도 말했죠. 당일날 전화로 이제 신고를 하고 군포경찰서를 방문해서 서면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동시에 범행 현장을 찍은 사진과 조주빈이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도 경찰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어요. 그 이후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요. 수사 과정에서 조주빈 일당 중 한 명의 신상을 특정 짓게 되었다고 김훈 기자는 이제 말했는데요. 경찰에서 이 특정된 한 명을 풀어주었다고 저 뉴스에서 들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잘못하면은 이 조주빈 일이 용두사미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을 너무 가지니까 이게 좀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은데 지금 약간 좀 미묘해서 사실은 걱정이 좀 많이 되거든요. 문제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석희 JTBC 사장의 해명문에는 결정적으로 두 가지가 빠져 있거든요. 언제라는 말이 없고요. 그 다음에 윤장현 전 광주시장 관련 언급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왜 이 두 가지가 빠져 있을까?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손석희 사장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잖아요. 조선일보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어떻게 JTBC를 갔고 그다음에 손석희 사장을 만났는가 하는 과정이 비교적 소상하게 묘사되고 있어요. 가짜 권양숙 여사에게 4억 5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참 바보 같죠.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딱히 뭐 비난하고 싶진 않습니다. 가짜 권양숙 여사에게 4억 5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이미 진행 중이던 윤장현 전 시장한테 이 조주빈이 작년 9월쯤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접근을 해왔다고 해요. 그래서 손석희 사장하고 내가 가까우니 윤장현 당신을 JTBC에 출연시켜 줄 테니까 거기에 이제 인터뷰를 해서 그 방송에 나가서 당신의 억울한 누명을 다 벗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JTBC로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죠. 직접 갔을까라는 것과 대리인이 갔을까라는 건데 대리인이 갔다고 거의 밝혀졌어요. 어제 이제 기사에서 그렇게 나왔거든요. 윤장현 전 시장은 JTBC 그 방송국으로 갔을 때 대리인하고 스튜디오에서 손 사장이 사무실까지 함께 갔다. 함께 가서 이야기하는 걸 봤다. 손석희 사장의 해명은 뭐예요? 조주빈 사장이 김홍 관련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돈을 보내달라. 이래가지고 돈을 보냈더니 그게 아마 1,000만 원 정도를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 돈만 받아먹고 먹튀를 했다. 잠적을 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사람이 조주빈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아니 그러니까 손석희의 해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헷갈리고 미스테리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찰의 의견을 한번 볼게요. 경찰 수사가 이제 마무리되면은 검찰로 송치를 하겠죠?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로 송치를 하는데 12개 혐의가 있는데 12개 혐의로 송치를 했는데 거기 안에는 이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사기, 강간 미수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손석희, 윤장현 이거에 관한 협박 건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정말 미스테리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김웅 씨 관련된 그 기록도 상당히 부실하다고 해요. 김웅 씨 주장도 이게 불러서 이제 들어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그냥 진술서 형태로 이게 부가적으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근데 조선일보 기자가 경찰 측에다 문의를 해보니까 손석희, 윤정현 건은 아직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로 보낼 때 그 기록에서 뺐다. 이렇게 말했대요. 이런 변명이 이렇게 하면은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어제 세계일보가 단독 보도한 바에 의하면요. 3월 16일에 조주빈이 경찰 조사를 받는데 처음 이틀 동안에는요. 손석희, 윤장현 이 건만 경찰이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신의 그 N번방 성착취 관련된 거는 경찰이 뭐 제시하는 물음 중에서만 답변을 하고 그 이상의 답변은 안 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는 손석희, 윤장현 건에 대해서만 이틀 동안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상태라면 경찰이 수사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바로 그냥 다 이게 드러낼 수가 있는데 왜 이틀 동안 이거를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내버려 두었는가? 이것은 고의적인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지 않나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왜 손석희 건을 덮으려고 왜 거짓 설명을 했는지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가 계속해서 얘의 주시하면서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죠. 그리고 뭐 이거는 정말 또 웃기는 얘긴데요. 손석희가 아마 65세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조주빈이 24세 정도 되니까 40세 정도 차이 나는 아들뻘 되는 조주빈하고 손석희가 어느 누군가를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험담을 하는 얘기를 주고받았던 거는 서로 친근한 관계가 아니라면 정말 할 수가 없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또한 김훈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손석희가 조주빈에 대한 신고가 아닌 입금을 택한 것에 대해 내가 가족을 해치라는 사주를 했고 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입금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상식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입금이 아닌 신고를 했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죠. 맞는 말이잖아요. 왜 신고를 안 했을까요? 그건 정말 미스테리거든요. 김 기자는 조주빈에게 CCTV 자료라며 USB를 이제 넘겨받았어요. 그런데 그 해당 USB에는 암호가 걸려 있었어요. 정말 웃기는 완전 보통이 아니죠? 조주빈은 1,500만 원을 줘야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너무 절박했던 그때는 김훈 기자 상황이 그랬어요. 너무 절박했던 김훈 기자는 어렵사리 이제 돈을 마련해서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USB를 받았는데 또 그 안에 보니까 보니까는 그 안에 파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파일 안에 또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죠. 그래서 도저히 열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 뭐 이대로 끝난 거죠. 돈을 더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조주빈이 나중에 연락을 했다고 해요. 뭐 잘 봤느냐 이렇게. 그러면서 김 기자는 이제 또 강조를 했죠. 2017년 4월 16일 과천교회 옆 주차장의 진실만 밝힐 수 있다면 집을 팔 수도 있다고 그때는 그렇게 절박했대요. 그래서 조주빈을 믿고 대가를 지불한 것이며 제보가 또 사기라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신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신고를 했다. 이렇게 말했죠. 상식적인 사람끼리는 통하죠.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USB가 암호가 걸려 있고 또 돈을 요구하고 그런데 돈을 주면 또 암호가 걸려 있고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김훈 기자가 조주빈한테 이제 뭐 아니 근데 먼저 연락을 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제 조주빈이 뭐 연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항의를 하니까 조주빈이가 김훈 기자한테 오히려 똥낀 놈이 성낸다고 화를 내면서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하면 나랑 절대로 이제 앞으로는 일을 할 수가 없다. 라며 오히려 겁박을 쳤다고 해요. 보통이 아니죠. 이런 일련의 일들로 김훈 기자가 조주빈을 이제 믿지를 못하는 것처럼 이제 당연히 그렇잖아요. 믿지를 못하는 듯한 분위기를 이제 이렇게 보이자 조주빈이가 나는 대한민국을 흔들 만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서 큰 소리를 쳤대요. 이거 분명히 뭐가 있거든요. 경찰은 제대로 수사하기를 바랍니다.